오늘 드디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대구에 민주당의 푸른 길을 꽂을 수 있을지 일단 뉴스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수당이 대구 시민들을 표 찍어주는 기계 취급을 해왔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총리직을 끝으로 5년 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대구는 잊었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을 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한국 정치가 균형을 되찾고 제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구 228 공원에선 더 강한 언어로 대구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시민을 거수기 취급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대구 시민이 늘 당을 지킵니까? 맞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대표가 약속을 했어요. 정말 대구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후보가 약속하고 시장이 됐는데 딴소리하면 다 덜르버. 정말로 한번 변해봅시다. 대구 이번에 확 바꿔입시다. 김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한 이곳 대구 228 공원에는 시민 수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에도 변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필요하고 말고요. 대구 전국에서 아마 꼴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것이요. 12년 전 40% 득표했지만 고배를 마셨던 김 전 총리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 격려를 표시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대구 현실에 대한 답답함, 또 어쩌면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 출마 선언을 마친 김 전 총리는 대구 수성구 부친의 주거지로 직접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김부겸 후보죠.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어쨌건 총리를 하면서 이게 문재인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받고 또 나름 좀 수박 아니냐 쓴소리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총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은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도 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과거 이제 학생운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한때는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한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민주당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이제 족적을 남긴 그런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지금 70이 다 됐는데 70 넘었죠.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 대구로 달려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아서 대구의 민심도 많이 바뀌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대구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도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사실 김부겸 총리가 내가 이번에 대구에 이길 것 같으니까 거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의원하고는 유시민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고 봐요. 진짜 김부겸 총리가 우리하고의 어떤 그 이념적인 생각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저게 선당우사 아닙니까? 살신성인이고 아무리 여론이 좋다고 그래서 대구에 이기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유시민이나 추미애가 대구에 한번 출마해 본 적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6선이나 하면서 꿀물 빨았지. 이민수님.
형 제가 42인데 정치는 잘 모르고 그냥 중도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책 다 샀고 근데 제가 평범한 제가 느끼기에도 갑자기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니 갑자기 변해서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잤고 존경했던 분이 변하셔서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오길 바래요. 왜 진짜 변한 거냐고 내란 때 신경안전제였는데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더 슬프실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작가가 변한 게 아니고요. 이민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시민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유시민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초지일관 해온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그리고 계파 정치에 물이 든 계파주의자, 진영주의자였던 거야.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유시민은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김어준도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야. 다만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래요. 20년 동안 친노 친문들이 민주당의 주류였고 친노 친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 거지. 마치 대의처럼 친문, 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마치 전체의 어떤 공익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국가를 위한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지. 그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문빠인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그 당파의 이익이 국익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건데 두 가지가 바뀐 거죠. 첫째는 대통령이 바뀐 것. 친문이 대통령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시면서 유권자들이 바뀐 거예요. 유권자들이. 여러분들 이전에는 뭐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랬었잖아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 행복님 제 생각인데 유시민 최고의 똥질을 하는 것 같네요. 물 오른 듯. 그럼 아니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는 우리가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인이도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지금은 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거예요. 우리 당원들은 이제 그런 입장인 거야.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다 응원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유시민이 왜 저러지? 유시민은 어용 지식인이 아니에요. 문용 지식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준 지식인, 문용 지식인이야. 문재인의 어용 지식인이었던 거지 민주당 대통령의 어용 지식인이 아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저주하는 거 보세요. 본인이 진짜 어용 지식인이라면 김대중이 대통령이건 노무현이 대통령이건 문재인이 대통령이건 이재명이 대통령이건 초지일관 민주당 대통령을 옹호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유시민은 문재인 때만 문재인만 옹호했어요. 문재인만 옹호했잖아.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옹호를 했지만 문재인 때 이제 제일 심했지. 문재인 때 공공연하게 어용지식인이란 얘기를 했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하야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문을 대표하는 스피커였던 거지. 그러면 걔네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친문하고 싶은 대로 해?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친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왜 아직도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는 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현실을 저들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냥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 가슴 아플 것도 없고 첫째는 가슴 아플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원래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실체가 오히려 드러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아요. 유시민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지금까지 65년을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세요. 안 돌아오니까. 유시민도 안 돌아오고요.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 김어준도 안 바뀌고 최욱이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어요. 그냥 자기들 저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응? 뭘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갈 사람 가면 되는 거지. 그 뭐 유시민 없다고 뭐 대한민국 망합니까? 김어준 없다고 대한민국 망해요? 김어준이 없으면 또 뭐 새로운 유튜버가 누가 등장을 하겠지 뭘. 다 이제 아니 그러잖아. 김어준도 언젠간 죽잖아요. 유시민도 언젠간 죽고 저도 언젠간 죽는데 저하고 뭐 다 죽으면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가 없어요? 없어져요? 안 그래요. 다 세상이 세월이 흐르면 다른 세대로 교체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 김어준이 없으면은 김어준이 뭐 전략 자산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김어준이 없어져 봐요 갑자기. 조연아님 새치에 다들 속은 거죠. 사실 제 지인 중에 아직도 계속 속고 있는 분이 있어요. 유시민 비판하면 눈빛이 변합니다. 그분하고도 이제 끊으세요. 네? 조연아님도 끊으세요. 그분하고는 가까이 그 눈빛이 변할 정도면은 그거는 이제 그 완전히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까이 지내면은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뚜뚜뚜뚜뚜가 있어요. 그죠? 뚜뚜뚜뚜뚜. 야, 이 개새끼야 뚜뚜뚜뚜뚜. 이러고 차단을 해버리면은 서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동접자가 궁금하시자고. 지금 5,500분이 동접이 들어와 있어요. 평소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동접 아직도 뭐 몇십 명, 몇백 명 나오고 있나요? 현재 이제 5,500분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평소에 나오는 동접자 수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종소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사라지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 20만 명의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가요. 다 어디론가 가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2의 김어준, 제3의 김어준이 나오게 돼 있어. 그게 누군가 간에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자연의 섭리인데 인간의 역사 그렇게 가는 건데 마이클 잭슨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팝 음악이 사라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이브 루스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야구가 사라지냐고. 지금 뭐 베이브 루스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잖아. 뭐 똑같은 거예요. 차범근이 은퇴했다고 그래가지고 축구가 사라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유시민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진보 지식인들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이 없다고 그래서 유튜브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590명으로 나와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되겠다 지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 하나 더 붙이면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이민수님이 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제가 주제와 상관없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 마시고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자꾸 수준이 높아지면 유튜버들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 지식인들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어찌 가짜 지식 가지고 막스베버 가지고 사기쳤잖아. 이런 사기치는 지식인들이 TV에 나오면 안 되죠. 적어도 지식인이라는 그런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이제 팩트 체크는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뭐 논문을 준비해 가지고 방송을 해야지.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만 속이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식을 파는 사람이 이게 지식인입니까? 사기꾼이죠.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팩트가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제가 잘못했다. 잘못 말씀을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대충 내 말이 맞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인 겁니다. 그거는 지식인이 아니고. 아니 사기꾼이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참 바람직한 일이지. 사기치는 놈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야죠. 사기꾼이 줄어드는데 뭐에 고통스러워해 여러분들이? 뭐에 힘들어합니까? 사기꾼들이 줄어들면 좋은 일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아무튼 뭐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건 저는 김부겸 후보 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에 이제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왜 자꾸 선거를 지냐면요. 민주당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나가요. 예컨대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는 무게감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자꾸 대구에 도전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대구 민심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나 유시민이나 다 대구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A형이다, 뭐 가치지향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광진구에서 계속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광진구는 그 민주당 꽃밭 아닙니까 거기? 아니 고민정이 나가도 당선되는데 광진구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유리한 지역에나 계속 나가서 당선된 게 뭐 큰일 한 겁니까? 솔직히 당에 혜택만 본 거지.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하남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하남에 출마를 하도록 이재명 대통령님 배려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경기도는 지금 뭐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가장 쉬운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뭐 정치적인 고향이고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추미애가 경기도에 출마하는 건 그야말로 꿀 빨러 가는 거 아니야. 그 유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도 뭐 여기저기 이제 어디 꿀 빨 데 없나 이러고 기웃거렸지. 진짜 대구에 한번 유시민이 나가봤어요? 아니 김부겸을 수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부겸만큼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한 거물급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구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출마했을 때도 40% 이상 받았는데 전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금배지도 달았죠. 수성구에서 뭐 한번 금배지도 달기도 했는데 민주당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멋있어요. 대구 유권자들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기 그냥 막 들이받아요. 유세하는 거 뭐 이런 영상들, 화제의 영상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대구 시민들한테 욕해요. 언젠가 뭐 그런 욕도 안 해요. 내가 1조 원을 정부에서 끌고 왔더니 대구 시민들이 이 씨발로만 그게 네 돈이냐 막 그러고 욕을 하더래. 그 얘기를 대구 시민들이 있는 데서 막 해요. 할 소리는 하면서 대구 시민들 오늘도 그죠? 동성로에서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도 뭐 시원하게 얘기 잘하더라고. 그런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짱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의미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거고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무슨 뭐 노역 때문에 지금 출마한 게 아니잖아. 대구에 출마하는 게 무슨 노역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뭐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사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70에 뭐 총리까지 하신 양반이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대구시장이 지금 되겠다고 사지로 들어갑니까? 그 응원은 못할 망정 무슨 뭐 김부겸을 찍느니 국민의힘을 찍는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들은 그거는 명팔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전선을 지금 우리가 대구에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구가 격전지가 됐잖아. 어쨌건 간에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는데 대구를 격전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진에 포대를 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적진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포대를 쌓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의 심장부를 격전지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그럼 국민의힘이 함락 직전이 됐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이 함락 직전이 됐다 지금. 그럼 지방선거 때, 이번 지방선거 때 다른 지역들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대구에서 싸움이 크게 붙으면은 다른 지역들이 상당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전체 판세에도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선전을 해주면은 전체 그 지방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수월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이 좋은 상황에서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이거는 1997년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만큼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진짜 역사를 만드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와 함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역주의가 종말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영전에 우리가 큰 선물을 큰 화환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노무현의 수건이었잖아. 김대중의 수건이었잖아요. 그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김부겸의 승리를 위해서 진짜 온 힘을 합쳐야 돼요, 지금. 근데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끌어내가지고 자꾸 시비질을 하고, 뭔가 힘이 안 모이도록 만들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일입니까? 민주당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꾸 패배주의 퍼뜨리고, 그 패배주의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 대구는 안 돼. 저러다가도 질 것 같으면 또 서문시장이 결집할 거야. 에이, 대구는 안 돼. 해봐야 안 돼. 이게 패배주의예요. 아니, 질 때 지더라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런 역지역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역지역주의다, 이거는. 대구 시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실제로 바꿔나가고 있잖아. 실제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순비님, 현욱 씨 그만해요. 예, 뭘 그만해요? 뭐 유시민증 그만 까라고? 그리고 저 욕하는 건 좋은데 그 이름은 지금 정확히 좀 써주세요. 최소한의 예의 아니야. 그 탈레반은 가만히 보면 싸가지도 없어. 유시민 닮아가지고 싸가지도 없어요. 탈레반 것들은. 뭘 그만해 지금. 좋은 얘기하고 있구만. 그 남의 방송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 이름을 찾아. 다른 사람을. 유시민하고 같이 뭐 와요 막? 뭐가 와? 치매가 와? 그래서 예, 이번에 김부겸이 저는 대구가 최한욱 씨 김부겸 그만해요? 김부겸을 왜 그만해? 이거 어디서 왔어? 이거 또 뭐야 이거? 이거 차단이야 너는. 아니 유시민을 그만하려면 내가 이제 털레반인가 보다 그러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뭐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아니 김부겸 얘기를 왜 그만하래? 대충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나 저거. 저게 털레반보다 더 지능이 떨어지는 그 새로운 종족이 생겼어요. 예. 그런 종족들이 있어.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뭐 털레반 그 밑에 있는 종족이 생겼어 새로. 그래가지고 무슨 김부겸을 찍느니 뭐 국민의힘을 찍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질 않나? 정원호를 찍느니 전현희를 찍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질 않나? 이게 털레반만도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별로 이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뭐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문제가 있다라고 작년에 벌써 경고를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응?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정원호 가지고 괜히 악마화하고 이제는 하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게 진짜 뭐 리박스쿨이지 뭐가 리박스쿨이야.
아, 이런 놈들 때문에 친명 그룹이 자꾸 비난을 받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이 털레반 애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친명 명팔이 하면서 자꾸 개소리들을 하니까, 아니 그런 놈들이 있어요. 명팔이 하면서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놈들이 있어. 명팔이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을 공격을 하고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전현희를 찍지. 아니 전현희가 친명이에요? 아니 굳이 세 명을 그래 셋 다 친명이 아니라 치자 이거예요. 셋 다 친명이 아니라 치자고. 그럼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가 있어. 아니 이 셋 중에서 다 친명은 아니야.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지난주에 그 한준호 의원하고 정원호 구청장이 둘이 손잡고 그 경향TV인가 출연을 했잖아. 아니 이 정도면은 그 사인을 줄 수 있는 거 다 준 거 아니야? 아니 뭘 줘? 얼만큼 더 줘야 돼 사인을? 그 한준호도 그러면은 친명이 아니구나. 정원호랑 붙어 다니니까 털 묻은 거네 한준호도. 아니 그러더니 지금 김부겸 후보 그래 본인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최전선으로 최전선으로 지금 싸우러 나가는 장수 아니야. 근데 여기다 왜 시비질을 하냐고. 우리가 진짜 힘은 못 실어줄 망정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가장 고마운 후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 김부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하고 부산도 중요해. 다 중요하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부겸이에요. 김부겸이 대구에서 승리를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거야. 아니 이런 장수를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이게 명팔이 하면서 씨발 친명이 어쩌니 저쩌니 개소리 하면서 김부겸 얘기를 그만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 싸그리 차단할 테니까 이제 그 털레반보다 못한 종족들도 다 차단 대상이에요. 이것들이 더 문제야. 왜냐하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평소에는 명팔이라 하거든 이것들이. 친명인 양, 뭐 지들이 친명 간별사래. 이래야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일 때 개소리 하는 거야. 아니 결정적일 때마다 개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를 밀었어 이 새끼들이. 그러고 나서 정청래 밀었다가는 시청자들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바꿔가지고 박찬대 민다 그러고.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제일 중요한데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구시장 선거 말고 경선하는 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가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아니야. 여기 와서 개소리하고 또 이게 한두 번이냐고.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진짜 살신성인해서 힘들게 지금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겠다고 적진으로 지금 단기 필마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뒤통수를 까? 이게 반역이지 뭡니까? 아 지들이 네가 한번 대구에 출마를 하든지 이 새끼. 죄송합니다. 예, 이게 좀 안 그래도 이제 평소에 좀 열받아 있는 문제인데 아니 가끔 채팅창에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쓸데없는 소리들이 나오고 이런 새끼들 아주 싹 쓸어버려야 돼요. 이거 털레반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자, 과연 대구에서 승산이 있는지 뉴스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뜻밖의 격전지로 떠오른 건 대구였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총리가 야권 후보를 앞서는 상황.
보수농객 조갑제닷컴 대표도 현 상황에서 김 전 총리의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구도로 가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유리하죠. 1대1로부터도요? 유리하죠.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변수,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변수 있잖아요. 그죠? 네. 주호영 의원이 독자 출마를 한다, 탈당하고. 그 자리에 한동훈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수성갑에서 출마하도록 한다? 그럼 두 사람이 연대가 되잖아요.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하는 노선이 되잖아요. 조 대표는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쉬운 결단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두 사람의 연대가 보수 진영에서 갖는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그 큰 승부는 상당히 이기는 승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반극우 노선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보수 재건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한다면 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 최근 야권 행보에 실망한 대구 시민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대구 시민들이 믿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주한 연대를 통해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자극될 땐 김 전 총리도 안심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네, 그 친한계의 이제 대표적인 논객이 됐죠. 예, 조갑재 씨. 친명하면서 친한을 하고 있는, 예, 친명하고 친한 두 가지를 하느냐고 요즘에 많이 힘드신 조갑재 씨의 이제 분석이에요. 지금 일단 판세는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후보하고 붙어도 1대1 구도에서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 한번 나왔어요. 뭐 그 여론조사 한번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이제 자신은 할 수 없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또 변수가 뭐냐 하면 주호영이 지금 뭐 가처분 소송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뭐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가처분 소송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주호영이 출마를 못한다라면 조갑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한 스피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조지리하고 한지리가 둘 다 지금 상당히 고민이 뭐냐 하면은 보궐선거에 이번에 출마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본인들이 뭐 차후에 대권에 도전하든지 말든지 이런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되는데, 조지리도 나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산이란 산은 다 찔러보고 다니잖아요. 부산 찌르고 군산 찌르고 안산 찌르고 뭐 산타도 아니고, 예, 조지리가 이산 저산 옮겨 다니면서 산할아버지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나갈 데가 없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렇다고 민주당이 양보를 해줄 분위기도 아니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도 조국이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라는 지금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지금 깊은 거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근데 한지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지리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예. 부산에 나간다고 그래도 부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설령 한지리가 부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독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이긴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지리 입장에선 그나마 조지리보다는 한지리가 처지가 난 게 뭐냐 하면은 대구가 있어요. 대구가. 대구에 출마를 하면은 가능성이 좀 있지. 거기서 민주당이 이기긴 쉽지 않으니, 예. 대구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래서 주호영하고 손을 잡고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한지리가 주호영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갑재 씨의 코치 프로젝트는 이거지.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에 한지리를 출마를 시켜서, 한지리를 출마를 시켜가지고 한지리가 국회에 들어오고, 지금 어차피 1대1로 붙어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니 3자 구도를 만들어서 대구시장도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계나 지금 반장, 반장계들이 볼 때 지금 주호영은 이제 반장계인 거죠.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랄까요? 한지리가 국민의힘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겠습니까? 혹은 주호영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랄까요? 이기는 게 좋을까요? 지는 게 좋을까요? 한동훈과 주호영이 입장에서 볼 때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장동혁 체제가 무너집니다.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한동훈이 민주당의 당권을 탈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장동혁은 당대표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장동혁을 쫓아내는. 그러면은 한동훈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복당을 한 이후에 장동혁이 쫓겨나면은 비대위 체제에서 복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 한동훈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면은 주호영이 설령 대구시장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한동훈과 손을 잡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갑재 씨가 한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 지금 당권 투쟁과 관련된 얘기야. 대구시장 선거를 누가 이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나 지금 지방선거는 이미 저는 포기했다고 봐요. 이미 포기 상태야. 아니 대구에서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쟤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건 그 보수 진영을 재편을 해서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즉 당권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지방선거의 승패가 전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한동훈과 주호영이 입장에서는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대구에 출마를 해서 한동훈은 국회에 입성을 하고 주호영이는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고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만 봐도 김부겸 후보가 충분히 해볼 만한데,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은 구도도 우리 민주당에 유리한,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대구에 진짜 민주당의 파란기를 꽂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